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서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저는 유방암 4기랍니다. 그래서 현재 림프와 암까지 뼈가 전이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암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30년 이상 암 환자를 돌봐왔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1cm만 되어도 전이된 암이 확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암이 뭐 한 7, 8cm, 뭐 10cm 이상이 되어도 암이 전이가 안 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알 수가 없겠더라라고 하는 정말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기술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그 암 진단을 받을 그 한 20일 정도, 뭐 한 달 전 정도에 제가 굉장히 가깝게 잘 알고 지내는 그 지인이 똑같은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침륜성 암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CT 상으로는 뭐 5, 6cm 정도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절개를 해보니 그보다 훨씬 큰 8cm인가 뭐 10cm인가 뭐 12cm인가를 떼어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분은 림프에도 전이가 안 됐고요. 뼈에도 전이가 안 되었어요. 저하고 똑같은 침륜성 유방암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그 CT상으로 2.7cm, 2.8cm 뭐 그 정도 크기의 암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과 저와의 차이가 과연 뭘까? 똑같은 침륜성 암인데 왜 그분은 다른 데는 전이가 전혀 안 되었고 저는 림프와 뼈까지 전이가 되었을까? 이게 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심히 생각을 해보니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었느냐면요. 제가 아는 그 지인분은 워낙 건강체였어요.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그분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지켜봤다기보다는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분은 원체 뼈대 자체도 저하고 틀려요. 막 이렇게 뼈대가 좀 굵고요. 발목뼈, 손목뼈 이런 뼈대 자체가 굵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떤 으,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똑같은 강도의 노동을 해도 그분은 확실히 저보다 덜 지쳤고요. 뭐랄까요, 어떤 힘든 그 육체적인 그런 거를 저보다는 훨씬 잘 이겨내고 가볍게 이겨내고 그랬던 거죠. 저는 훨씬 빨리 지쳤고 회복하는데도 속도가 걸렸고 뭐 그런 차이를 늘 평소에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건강체구나 라고 제가 평소에 느꼈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통 사람보다는 원래 기초 체력 자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맞을 거예요. 분명할 거예요. 왜냐면 40대 중반쯤 됐을 때부터 저도
이제 몸이 좀 안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넌지시 느껴서 한의원을 여러 군데를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때에 여러 군데 한의원을 집중적으로 갔었어요. 그때 한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다 하시는 말씀이 어, 워낙 허약 체질이다. 그리고 저는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간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비위도 다 안 좋고 신장 기능도 안 좋고 뭐 좋다고 얘기를 들은 게 단 한 군데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한약을 좀 지어 드세요. 워낙 허약 체질이시네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 저기 신체의 나이가 뭐 65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40대인데 20년이나 예, 늙어버린 육체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좀 뭐 막 이렇게 좀 뭐 지치고 힘들고 해서 내가 한의원에는 오기는 왔지만 그렇다고 60대 할머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왠지 막 거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진단에 대해서. 그러면서 반감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이 참 약 파시려고 참 별 얘기를 다 하신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전이까지 됐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의사 선생님들 말씀 하나하나가 뭐 크게 틀린 진단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급하게 지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처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진단해 주신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살짝 원망을 했었거든요, 속으로. 그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뼈까지 전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뼈가 특별히, 약한가 보다. 왜냐면 우리가 뼈 건강은 사실 뭐,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골다공증 검사를 저는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그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제가 탁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그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뭐 이틀 후인가에부터는 신경통이 생긴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어디가 아파요? 관절마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할머니들이 그 신경통이 있으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근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비가 오려고 하면, 날이 굳으려고 하면 몸에서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일기에 보였어요. 내일이나 모레 비가 오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아주 맑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몸에서 벌써 신호가 와요. 뭔가 구슬이 어떤 구슬이냐면요. 이 상체는 이 손목, 그러니까 어깨부터 여기 어디죠? 여기 그 팔꿈치까지 사이를 오가는 구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손목에서 이 팔꿈치 사이를 오가는 구슬이 있어요. 그 두 개의 구슬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 팔을 도로 삼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신경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작용이 그렇게 지금 제가 묘사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통증을 제가 느꼈었던 거죠. 그리고 하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반에서 이제 무릎 사이를 항상 그랬는데요. 무릎에서 골반 사이를 오가는 구슬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가 돌아다니면서 날 굳기 직전에는 항상 이제 통증을 저에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 갔던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내내를 그렇게 좀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면서
살았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몸져 놓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잘 몰라요. 뭐 제가 한두 번 뭐 몸이 안 좋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가족들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뭐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 조치도 취할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19살쯤에 이제 그 속리산 문장대를 처음으로 올라가요. 친구들하고 아마 2시간 반, 2시간 반 해서만 너댓 시간을 이제 강행군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그렇게 올라갈 때는 제가 살이 이제 크게 찌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토끼처럼 잘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이 무릎이 너무 아프고 무릎에 힘이 없어서 내려오는 거는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도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이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산에를 그렇게 잘 올라갔었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올라가는 건 잘하는데 내려오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등반을 하면 제가 좋아서 산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반하고 내려오면은 전신이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를 운동을 자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산을 자주 안 가서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산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갔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친구들은 그냥 뭐 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그런 건 있었어도 저처럼 그렇게 극심한 과정, 그 회복의 과정을 거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나는 좀 뭔가 친구들보다는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구나라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뼈까지 암이 전이되어서 기억을 돌이켜 보니 그러한 증상들 자체가 제가 애초에 뼈의 건강 상태가 약한 상태였었다. 그랬기 때문에 암이 뼈에 빨리 전이가 되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이제 저를 이렇게 저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또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 그 암세포가 아주 작은 그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 몸에도 하루에 5,000개에서 뭐 10,000개, 20,000개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해서 걔네들이 하루하루 생기는 그 암세포들을 그때그때 잘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저처럼 암에 걸린 사람은 뭐냐? 매일매일 생기는 그 암세포를 그때그때 처리를 못해서 그 기간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누적이 돼서 지나다 보니 저 피 속에 어떤 그 뭐랄까 염증 상태가 굉장히 좀 농도가 짙어진 상태가 되었고, 네, 그런 틈을 타서 암세포가 이제 제 이렇게 장기 속으로 침투를 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침륜성 암인데 제 지인분은 아무데도 그 전이가 안 됐고 저는 전이가 2군데나 됐단 말이에요. 림프하고 뼈까지. 림프는 그렇다 치고 이제 뼈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사람 몸의 모든 장기의 건강 상태가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폐가 그러니까
이 건강 상태를 숫자 1부터 100까지 놓고 봤을 때 100의 상태를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간이 뭐 90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위나 뭐 위는 건강 상태를 뭐 20 정도로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대장의 건강 상태가 뭐 80이나 뭐 90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콩팥의 건강 상태는 뭐 한 30이나 40 정도로 그렇게 좀 차이가 나게 그렇게 그 장기마다 건강 상태가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은 폐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뭐 위도 안 좋고 뭐 장도 안 좋고 신장까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마 이 건강 지수 자체가 저의 모든 그 장기가 뭐 한 60에서 30 정도의 그 선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그 암세포들이 우리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얘네라고 가만히 있나요? 자기가 집을 짓고 살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탐색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이 유방에서 이제 암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이 유방이 가장 먼저 그 건강 그 수치가 뭐 만약에 이제 이 암이 어느 장기에 주둔할 수 있는 그 건강 수치가 30부터는 주둔하기가 굉장히 좋은 수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봤을 때 유방이 가장 먼저 30이라는 수치로 떨어졌겠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유방에 침입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로 뭐 시기가 언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으로 제 뼈의 건강이 뭐 40이나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몸 관리를 잘 못하고 하니까 30으로 또 떨어졌어요, 어느 날. 그러면은 또 이 암세포가 뼈에 가가지고 또 진을 치고 자기 세상을 펼치는 그런 게 전이 그 상태를 우리 표준 치료하는 이 그 의학 학계에서는 전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제가 그 알고 있는 그 지인, 그분도 침륜성 암인데 그분은 유방만 암세포가 점령을 했지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점령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전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분은 유방만 어쩌다 보니 건강 수치가 30으로 딱 떨어졌고 나머지 뼈도 뭐 한 60 정도를 유지하고 간이나 폐도 뭐 70, 80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그렇다면은 암세포가 아무리 호시탐탐 노리면서 전신을 돌고 다녀도 침투를 할 수가 없었지 않았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스컴을 보면 이 전이암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원발암에 있던 그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혈관을 뚫고 나와서, 그러니까 유방에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혈관에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커진 암세포가 그쪽에 혈관을 뚫고 나와서 혈관을 흐르다가
뼈에 있는 혈관을 다시 뚫고 뼈로 전이가 된다. 딱 그것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로만 설명을 딱 해요. 물론 그게 틀리지는 않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설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 모르든가 아니면 연구가 부족해서 뭐 어떤 통계를 낼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의 상상을 동원한 이 추측이 더 어찌 보면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뼈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하면은 더 이상의 전이, 암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제 논리예요. 제가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다는 거는 뼈의 건강 수치 자체가 낮았다는 거예요. 뼈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지금 아직 폐나 간에는 전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폐나 간은 아직 건강 그 수치가 30 이상은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뭐 그게 40이 될지 50이 될지 60이 될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네, 그렇다면은 아직 암세포가 어쨌건 점령을 못한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더 이상 전이되지 않은 그 장기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된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연 치유의 방법으로, 자연 친화적 생활을 하는 방법으로 건강한 세포를 더욱 건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자연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표준 치료를 하든 표준 치료를 하지 않든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 자연 친화적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건강한 사람도 지금의 건강을 더욱 길게 유지를 하고 더 이상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 치유 또는 그 자연 친화적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예요. 표준 치료를 하든 뭐 방사선을 하든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저처럼 완전 자연 치유만 하든 그거는 선택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한은 자연 치유라는 것, 결국은 뭐예요? 자연 치유라는 게 잠 잘 자고 먹는 거 가려서 먹고 식이요법 잘 하고 운동 잘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고 뭐 또 체온 유지 잘 하고, 왜 암세포가 우리 혈액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세포들한테 가서 들러붙어서 집을 지을까요? 저체온. 네. 우리 모든 장기가 체온이 다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한의학에서가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쪽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그쪽이 차갑다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랫배가 차갑고, 뭐 어디가 안 좋은 사람은 어디가 차갑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체온 유지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상태도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장기의 요소 부분마다 산소를 갖고 있는 그 상태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영양 상태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곳은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 기전은 잘 모르지만 영양 상태가 조금 별로 안 좋아서 정상세포가 좀 비실비실한 힘이 없는 그런
장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암세포가 돌아다닐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이상 전이가 안 된 장기를 위해서라도 자연치유를 신경 써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능의학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자연치유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는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언제 암이 전신으로 번질지 모르는데 지금 뼈까지 전이가 된 상태에서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내가 뼈까지 전이가 되었으니 전신에 암이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겠구나. 전신에 암이 퍼지는 거는 기정사실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굉장히 크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암 진단 받고 아마 한 달 이내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나도 가슴에 콕 박혀가지고 그게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가슴 한가득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조금 두고 뭐 이런 책 저런 책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또 되는 거예요. 아, 전이암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니까, 아, 그래, 지금 내가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기는 하나 자연치유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이가 되지 않은 모든 다른 장기에도 더 이상 암이 이제 들어올 수 없도록, 침범할 수 없도록 내가 관리하기 나름이다 라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워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제압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눈 감고 아무리 주문처럼 이렇게 외워도요, 알지 못하면 내 머릿속에 어떤 논리가 딱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똑같이 뼈까지 전이가 되었어도 사람들마다 물론 다 달라요. 왜?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뼈 전이가 되면은 그렇게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는 말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뼈까지 전이가 됐다는 그 사실에 정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죠. 이 통증이, 아직까지는 내가 뼈에 통증이 없는데 언제 통증이 생길지 몰라라는 그 사실 하나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네. 물론 암 진단 받고 바로 뼈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하고 뼈의 상태가 또 다 똑같진 않잖아요. 저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보다 뼈의 상태가 더 나쁜 분들은 이미 통증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몸의 상태에 맞게 어 그 뼈 통증 자체가 그렇게 심하면 그 통증 관리도 같이 해 나가면서 음 자연 치유를 어쨌건 어 틀림없이 철저하게 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왜냐면 우리 환우분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 감정적으로 제압을 당하면 치유 자체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내 치유의 방향을 잘 잡아 나가시면은 분명히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그 희망을 걸어야 돼요? 말기암 환자들도 암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사례, 나라고 해서 그 사례의 대열에 못 들을 이유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그런 분들을, 그런 사례를, 성공적인 사례를 목표로 두어야지 자꾸 뭐 항암을 받았더니 그랬는데 재발이 돼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동영상을 보더라도 자꾸 왜 그런 동영상도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뭐 심정적으로는 동정도 가고 또 이렇게 동병상련이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런 영상을 보는데요. 저는 조금 더 밝은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게 환자 본인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을 바라보고 치유를 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입장에서 오늘도 길게 좀 썰이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을 얼만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이 영상이 뭐 컴퓨터로 많은 사람한테 노출을 시켜준대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잖아요. 예,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시일반으로 여러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나의 미래도 행복하겠죠. 오늘의 점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들 것이고요. 오늘의 점들이 모여져서 과거를 이루니까 나의 과거는 오늘 하루가 결정을 합니다. 오늘의 행복을 계속 유지한다면 나의 과거 인생은 행복했어 라고 하는 그런 발자취를 남길 것이고요. 또 이것이 계속된다면 나의 미래는 행복한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과거에 어려운 거 자꾸 이렇게 끄집어 들고 와서 오늘 가슴 치지 마시고요. 지나간 거 딱 끊어내시고 앞으로 오지도 않을 거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무척 걱정을 했어요. 이 통증이 한 달 후에 올까? 뭐 3개월 후에 올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내가 지금
내가 참 미련 곰단지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라고 딱 그런 깨우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 안 했어요. 뭐 그래, 통증이 오면 그때 닥쳐서 보자. 다만 통증이 오지 않게끔 현실적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현실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